안녕하세요. 링컨의 막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 좀 면접에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얼마 전에 제가 면접관의 의도를 잘 파악하자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1년 전쯤인가 현대자동차, 현대위아에서 최종 면접에서 이걸 물어봤었거든요. 요즘도 뭐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걸 물어봤었냐면, 요즘 금수저, 흙수저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면접에서 그런 질문을 던졌었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통해서 과연 면접관들이 알고 싶은 건 뭘까, 어떤 식으로 대답하는 게 좋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건데요. 일단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질문의 숨은 의도는 사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요즘 그런 기사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대기업 기준으로 해서 47% 정도가 1년 안에 그만둔대요. 그러니까 6개월이나 1년 안에 많이 그만두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데, 대기업에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만둘 때. 근데 너무나 안 맞으니까 그만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이 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업무가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다르거나 안 맞아서 내가 장기적으로 볼 때 비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또 인간관계가 너무 안 맞아서 뭐 동료나 뭐 아니면 특히 선배 중에서 뭔가 너무 안 맞아서 계속 일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급여, 특히 이제 대기업은 급여는 나쁘지 않은데 야근이 엄청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측정이 안 돼서 실제 일하는 거에 비해서 급여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 크게 보면 직무 안 맞아서, 인간관계 힘들어서, 일이 힘들어서,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물론 이 회사가 나하고 정말로 안 맞으면 그만둬야 되겠지만, 이제 좀 너무 쉽게 결정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그 회사를 들어가서 다른 회사 들어갔을 때 다른 회사라고 해갖고 여러분 입맛에 전부 맞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그러니까 요즘 인사 담당자들도 그렇고 실무자들도 그렇고 이 생각을 많이 한다고. 이 친구가 좀 다소 힘들어도 최소한 5년 이상은 있을 친구인가. 그래서 요즘은 뭐 워낙 좀 이렇게 직장도 자주 바꾸고 그래서 뭐 평생 일하는 거는 기업에서 바라지도 않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래도 미니멈 5년에서 10년은 일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6개월 일하다 그만두면 회사로서도 비용 부담이 커요. 뽑는데도 비용 많이 들어가죠. 교육시키는데 비용 많이 들어가죠. 근데 6개월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막 업무 조금 알만 하는데 그만둬 버리면 회사에서도 손실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소한 5년 이상 일할 건가, 그런 부분을 많이 보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이제 사회적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근데 참 재밌는 건, 많은 친구들이 막 이거 하면 흥분해갖고, 우리나라 정말 부의 세습화가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막 사회 불만을 막 쏟아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것도 상당 부분 사실이긴 해요. 우리나라 부의 편중이 너무 심하고 부의 세습화가 고착이 됐고. 근데 면접관은 그런 거를 체크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답변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제 부의 집중화라든지 세습화 같은 게 너무 심해져서 분명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문제지만, 그렇지만 어느 사회든 문제없는 사회는 없고, 그 문제를 또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그런 우리가 사회적 시스템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서 그런 불평등이 일어나는 것을 조금 더 평등할 수 있도록 고쳐나가야 되겠지만, 이게 모든 것을 한 번에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 사회의 이 불평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불평불만을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지금 주어져 있는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 들어온다 하더라도, 처음에 맡겨진 일이 마찬가지로 작더라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점점 큰일을 해나가야지, 처음서부터 입사하자마자 큰일을 맡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물론 다소 좀 불평분만이 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도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찾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정도 답변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왜냐하면 또 이런 경우도 많이 보는 게, 아까 이제 제일 기본적인 이유는 그거고, 또 하나 이런 이유도 있거든요. 이 친구가 얼마만큼 좀 사회나 아니면 내가 속한 조직을 객관적으로 보느냐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하고 비교해서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급여는 나쁘지 않은데 뭐 야근은 좀 많을 수도 있고 뭐 약간 보수적일 수도 있고 그 대신 또 뭐 사회 아니 복지 같은 건 좀 더 좋을 수도 있고 다른 회사하고 비교해서 분명히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맨날 안 좋은 점만 크게 보고 맨날 그걸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호주에서 오래 있었는데 호주에 유학 온 친구들 중에 입만 열면 호주에 대해서 불평불만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호주는 인종 차별도 심하고 뭐 영어 발음이 뭐 다르고 어쩌고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또 호주 장점도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단점도 있죠. 근데 저렇게 불만이 많으면 왜 호주를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 많은 친구는 회사에 들어와서도 그럴 일이 높은 거죠. 불만이.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진 않겠죠. 근데 물론 어느 정도 불평불만이 있고 그걸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은 이제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바람직하긴 한데 매사에 너무 불평불만이 많고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결국은 조직에 커다란 안 좋은 생각을 퍼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나 그런 것들을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하니까 그런 면접관의 의도를 좀 잘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